1 플러스 8 이런 말도 안 되는 등번호가 나오는데 과연 축구계에서 이런 등번호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영구 결번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서는 뭐 떠오르는 영구 결번이 있나요? 아약스의 14번 떠오릅니다. 아, 혹시 그 14번이 요한 크루이프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건가요? 크루이프.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이죠. 베켄바우의 등번호 5번이 영구 결번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떠오른 게 영구 결번이 축구에선 진짜 흔하지 않구나. 영구 결번이라기보다는 선배의 번호가 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신입생들이 달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번호들이 몇 개 있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축구에서는 그 등번호가 포지션을 의미하긴 하잖아요. 네. 1번 하면 팀의 주전 골키퍼 번호가 네. 가장 많이 쓰이죠. 포지션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특정 등번호를 묶어놓으면 이게 힘들어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 채팅 보니까 구매로 이어지는 번호를 묶어두기 부담되죠. 특히 7번, 10번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번호니까. 네. 자, 리그별 등번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리그1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를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하. 1번부터 50번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라리가만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라리가만 그렇게 등번호 규율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리그앙도 이렇게 등번호 규율이 있습니다. 1번, 16번, 30번은 골키퍼만 허용을 합니다. 근데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던 시절에 30번을 달았잖아요. 그랬죠. 이걸 보고 약간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네. 메시는 메시다. 사무국이 메시만 특별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30번을 달고 PSG에서 활약을 했었죠. 프랑스 축구가 확실히 이제 특정 스타 플레이어들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적극적이다.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음바페를 잡을 정도도 네. 있었고 네. 메시랑 네이마르 관련해가지고 사무국이 계속 움직이고 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부동산을 네. 구단이 소유하잖아요. 네. 근데 리그왕은 안 그렇다 그러더군요. 네. 리그왕은 K리그처럼 구장 소유가 구단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지방자치라던가 시의 입김이 꽤 센 리그라고. 그쵸. 약간 미국 스포츠처럼 그냥 돈만 되면 다 열어야 되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리강은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도 현재 지금 경기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경기장을 이전하려 해요. 어디로? 파리 외곽으로. 하긴 뭐 그 이유가 지금 그 경기장이 파리 생제르맹 구단 소유가 아닙니다. 네. 파리시 소유인데 여기서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네. 야 그냥 우리가 파리 외곽에 땅 사서 짓자. 요런 논의가 좀 나오고 있다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나 보네요. 네, 그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리그왕 팀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것도 사실 구단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이 사업 수완이 정말 좋다 느끼는 거가 마드리드 안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구장 훈련장 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팔거나 아니면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까 대출 담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훈련장이나 경기장이 내게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현금 가동성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리그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분데스리가 역시도 등번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리그왕이랑 다르게 1번부터 40번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리그왕이랑 차별이 되는 점이 골키퍼 등번호가 분데스리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분데스리가에서 30번 이상 등번호가 잘 안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번 이상의 분데스리가 선수. 네. 잘 떠오르지는 않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근데 이렇게 리그왕이랑 분데스리가를 볼수록 라리가가 정말 등번호 규정이 빡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스널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 리그죠. 프리미어 리그는 역시 그 자본의 힘답게 등번호가 자유입니다.
얼마 전에 데뷔한 유스 선수들 같은 경우를 보면 42번 이런 식으로 높은 순서의 등번호가 종종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2번 누구죠? 일단 데클란 라이스가 42번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그 유스팀 선수들을 보면 등번호가 다 높은 자리 순서입니다. 그 이유가 리저브 팀과 1군, 2군 선수 등번호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1번부터 11번은 거의 못다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쵸, 예. 지금 현재 맨유에서 좀 떠오르는 유망주가 있을까요? 뭐 다니엘 고어나 네. 이름이 뭐였지? 피츠제럴드? 또 있고. 피츠제럴드로? 뭐 피츠제럴드는 그 위대한 개츠비 소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외우고 있긴 한데 아 피츠제럴드가 아닌가?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 있어요. 아무튼 그 선수하고 그리고 뭐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이누도 있고요. 아 마이누는 혹시 등번호가 어떻게 되죠? 마이누가 37번인가? 아 확실히 유스 출신은 그렇게 높은 자리의 등번호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1군과 2군 선수 등번호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스 선수들은 대부분 등번호가 50번대 이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 고어도 아마 52번, 53번 이럴 거예요. 아, 네. 골드소님, 사카도 처음 데뷔했을 때는 등번호가 77번이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77번. 약간 자기도 처음부터 공격수로 뛰고 싶었던 게 있나? 아, 77, 예. 네. 77처럼요. 왜냐면 제 기억에는 분명히 왼쪽 윙백, 풀백 그 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 데뷔했을 때는 풀백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카가. 그 아예 정반대로 왔잖아요. 위치. 네, 맞아요. 위치가 점점 올라간 케이스죠. 네. 마치 가레스 베일처럼. 발로텔리가 99번이었어요? 아. 99번까지 가면 떠오른 선수 있을까요? 저 류현진이요. 저도 그 얘기 하나 했습니다. 사실 축구하면 대부분 등번호가 20번 밑으로밖에 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많아지기는 하는데 프리미어리가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네. 50번 위로 간다? 그럼 저는 61번 박찬호. 아하. 저는 66번 푸이그. 국적 스펠이셨네요. 푸이그. 네. 아 66번에 아놀드도 있네요 지금. 아 아놀드가 66번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나 리그왕이었으면 등번호가 50번까지 허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아놀드였으면 그 66번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번호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혹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되게 높은 번호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필포든. 필포든이요? 필포든이 40번대 아닌가요? 47번일 거예요. 아, 47번 흔치 않은데 혹시 그 47번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포든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네. 관련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게 맨시티가 생각을 해보면 높은 번호의 선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야야투레도 40번 이상이었고 몇 번이었죠? 야야투레가 등번호가 42번이었나요? 그리고 발로텔리 역시도 높은 번호였고 그렇죠. 지금의 필포든 역시도 좀 뜬금없는 47번이고 다음은 세리에입니다. 세리에는 정말 특이한 게 등번호가 자유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1군 팀과 2군 팀이 겹치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세리에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세리에 같은 경우는 뉴스 선수들도 그냥 뭐 7번, 1번 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콜업을 시킬 때는 번호를 좀 바꿔서 당연히 오겠네요. 네, 번호가 바뀌어서 옵니다. 그래서 정말 세리에는 그냥 피파 등번호 바꾸는 것처럼. 아. 네. 그래서 이 자모라노라는 선수 기억하시나요? 자모라노. 네. 한국에서는 자모라노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인터밀란에서 뛰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니폼은 인터밀란에 입고 있네요.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공격수인데요. 원래는 9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럼 왜 등번호를 바꿨냐? 1+8로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다는 9번을 뺏겼다는 거잖아요. 네. 왜 뺏겼을까요? 호나우두? 맞습니다. 아하. 이때 인터밀란에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이었겠네요. 네, 이때 인터밀란에 흔히 말하는 호돈신이 오게 됩니다. 아하. 호돈신이 왔는데 9번 내줘야죠. 그렇죠, 내줘야죠. 네. 약간의 그 자존심을 좀 부렸네요. 네, 9번 내줘야죠. 내줬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9번을 너무 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8번으로 한 다음에 그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붙인 겁니다. 이 플러스 기호가 용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기 사진입니다. 하하. 이래서 세리는 제가 자막을 등번호가 사실상 자유다. 그러면 제가 호나우디였으면은 이 정도까지면 그냥 너 선배님 하십시오 하고 드렸을 것 같아요. 나이도 지긋하셨을 텐데. 근데 이런 게 맨유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까지 뭐 대응을 하진 못했지만 네. 앙토니 마샬이 이제 9번을 달았죠. 네. 그래서 AM9으로 자기 사업도 런칭하고.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질라탄이 왔습니다. 그렇죠. 질라탄이 오면서 9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것 때문에 마샬이 이제 보드진과 약간 뭐 서운함을 드러내는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마샬 짬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맞아요. 저도 저거 해축 뉴비 때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게 국내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전에 KBS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특징이 뭐뭐뭐뭐는 빈칸이 네.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축구 등번호 중에서 이런 등번호가 있다 나온 거죠. 당연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스펀지 진행을 이혁재 씨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혁재 씨는 당연히 아무도 못 맞추겠지 이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근데 거기서 김 씨가 손을 들고 1+8 등번호가 있다 아하. 해버린 거예요. 이혁재 씨가 기겁을 하죠. 김 씨가 완전 해축 팬이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김 씨가 또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모라노라고 인터밀란의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의 등번호는 원래 9번이었는데 문제는 호돈신이 인테를 오면서 9번을 뺏기게 되니까 근데 그게 자기는 뺏기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하. 9번을 내포하는 18번에다가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붙였다. 이렇게 줄줄 설명해버렸어요. 뭐 할 게 없었겠네요. MC 입장에서는. 네. 그냥 박수. 그래서 그걸로 국내에서 이 자모라노 선수의 인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스펀지 그때 완전 국민 프로였잖아요. 네, 맞죠. 네. 돈나룸마도 세리에 뛸 때는 99번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네. 세리에 보면 정말 특이한 등번호 많습니다. 60번대, 70번대, 80번대, 90번대 뭐 다 있습니다. 아니 1+8이 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루트 기호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저 정도면은 루트 4 그냥 이렇게 루트 4 제가 2번 하고 싶으면은 2번 뺏기면 9번 뺏기면 그냥 루트 81 하면 되죠. 좋네요. 예. 자, 스펀지 그때 당시에 KBS 예능이 강세였습니다. 탁재훈 씨랑 노현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상상 플러스에서 그 코너가 있었죠. 네. 공부하세요 이거. 네, 그거나 스타 골든벨. 네.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등번호가 자유다 보니까 자모라노처럼 1+8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등번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라리가입니다. 이 라리가가 등번호 규정 때문에 영구 결번이 나오기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라리가가 보통 대부분의 리그가 1군 엔트리를 등록할 때 25명을 등록하잖아요. 네. 25명 엔트리 안에 들어간 선수들은 1에서 25번의 등번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남겠네요. 네. 번호가. 그래서 본인이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된 선수다. 그러면 무조건 25번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26번, 27번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럼 만약에 영구 결번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메시의 10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되겠네요. 10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도상 아예 막혀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꼼수를 쓸 수 있죠. 10번을 영구 결번 시켜놓고 25일 엔트리인데 한 시즌을 24명으로만 가는 거죠. 그 돌아가기는 하겠죠. 한 명 정도야. 그러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엔트리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렇죠. 이거를 좀 비워놓기는 너무 힘들죠. 영구 결번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시도했던 팀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RCD 에스파뇰인데. 에스파뇰이면 뭐 그래도 라리가 1부 리그에 있었던 기간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팀이긴 한데요. 이 에스파뇰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로컬보이죠.
그리고 팀의 레전드였던 다니엘 하르케의 21번을 영구 결번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하르케. 이 다니엘 하르케가 선수로 뛰고 있다가 프리시즌에 네.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니에스타.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예. 하르케인가요? 네. 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니에스타가 결승골을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니에스타가 유니폼을 벗고 그 노란색의 네, 셔츠에다가 메시지가 하나 써 있었잖아요. 네, 하르케 뭐 넌 우리 언제나 우리와 있어? 우리 안에 있어? 네, 그 메시지의 이름이 하르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인공 다니 하르케입니다. 아, 그게 하르케였구나. 네, 이 다니 하르케가 2009년에 프리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RCD 에스파뇰은 팀의 로컬 보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 하르케의 등번호 21번을 영구 결번 처리를 하려고 25인 로스터에서 한 명을 빼고 24명만 등록해서 시즌을 운영했습니다. 하르케 헌정 시즌이었네요. 네, 그렇게 무려 8년을 했습니다. 네. 8년이면 한 2015년, 네. 2016년까지. 네, 그렇게 8년을 했었는데 끝내 라리가에서는 이 영구 결번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그 협회 차원에서 인정한 건 아니고 에스파뇰 구단 차원에서 하르케를 기르기 위해서 등번호를 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영국 앨번이라는 게 그냥 그 팀 안에서 그 팀 공동체 팬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네. 뭐 외부에서 인정해주고 말고가 그렇게 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한 시즌 로스터를 돌리는데 로스터 하나를 아예 비우고 그렇게 8년을 버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2017년에 마르크 로카가 21번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라리가에서 비어있는 번호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로카 선수도 부담을 안고 그 번호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영구 결번보다는 등번호 물려주기가 더 많습니다. 아까 등번호 물려주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떠오르는 등번호 물려주기가 있을까요? 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호나우지뉴 10번의 메시가 나중에 받았죠. 네. 메시도 되게 높은 번호를 쓰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라울에서 호날두로 갔던 거. 근데 저 라울 호날두 저게 아마 베컴이 레알 와서 7번을 못 달았죠. 네, 맞습니다. 네, 라울이 7번이었기 때문에. 그때 베컴이 레알에서 23번을 달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던 번호라고. 네. 그러니까 23번이 맞겠네요. 아, 네. 그래서 호날두가 처음 레알 첫 시즌에는 7번이 아니라 9번을 달고 뛰었었죠. 아하. 그리고 라울이 살케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호날두가 7번을 받게 됐었죠. 그렇죠. 그 호날두가 9번 달고 있을 때도 네. 골을 무지막지하게 넣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 9번 자체도 굉장히 어울렸어요. 그렇죠. 네. 레알 오자마자. 이게 라리가는 25인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1에서 25번 안에 등번호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영구 결번보다는 등번호 물려주기가 더 흔하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번, 7번, 호나우지뉴에서 메시, 라울에서 호날두는 정말 아름다운 물려주기였잖아요. 메시, 호날두 이후에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메시 50번. 제가 팀 등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바로 안수파티였습니다. 파티 기대에 충족 안 네. 됐죠. 분명히.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나고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7번 누가 받았을까요? 현재는 음바페. 그 이전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리아노 디아스였습니다. 아, 마리아노. 네. 디아스라고 안 하고 마리아노로 네.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네. 특이하게. 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등번호는 저는 아무래도 앙리의 14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앙리 14번. 네. 근데 그 앙리 14번도 만약에 크루이프에서 따온 거라면 뭔가 정말 아스날만의 그런 번호는 없나요? 아스날만의 그런 번호요. 네. 아스널에서 뭐 특이한 등번호 하면 그나마 지금 데클란 라이스의 42번 정도. 라이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 자, 4 아닌가요? 4는 아스널에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달았었는데요. 문제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 파브레가스가 나갈 때 너무 개판을 치고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네. 19번 아스널에서는 트로사르가 19번을 달았죠. 이 14번이 월콧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오바메양이 달았습니다. 오바메양 역시도 좋았던 시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네. 나갈 때 개판을 쳐서 그렇지. 저도 아스날 팬들이 오바메양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리그 득점왕도 이제 하고 막. 이게 그 그라니트 자카라는 선수를 떠올려 보면 자카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쪼개봤을 때 좋았던 기간보다 사실 안 좋았던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확한 비율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카는 떠날 때가 되게 좋았잖아요. 워낙 좋았으니까. 네. 팀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중축이었으니까.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자카지 오바메양은 사실 언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자카는 뒤에 레버쿠젠으로 옮겨서 또 네, 굉장히 그렇죠. 잘했고. 네. 자, 카솔라 역시도 19번이었고 아데바요로가 23번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하. 25번이었나 아마 20번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데바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별 생각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예전이라? 아데바요를 그 떠날 때도 네. 사실 그때 아스널 팬 반응이 그래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별로 존재감이 없었다. 네. 아 잘했죠. 네.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데바요로도 좀 서운해할 만한 게 네. 활약에 비해서 팬들의 관심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네. 아스날 한창 이제 컨텐더였을 텐데. 네. 그때 오히려 로시스케나 파브레가스를 더 좋아했지. 아데바요로는 인기가 그닥 없었습니다. 아데바요로는 왜 끝에서 끝으로 달렸나요? 아데바요로 그래도 그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제가 표정을 내야겠습니다. 이거 아스날 코리아죠? 이거 아스날 코리아입니다.